안녕하세요. 박지원 대표입니다. 이제 2023년 12월 중순이 지나면서 어느덧 23년이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 지 1년을 조금 넘어가는데요. 유튜브 했던 내용들 중에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을 했다? 아니면 예측이 전혀 틀렸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가장 핫 이슈였던 게 역전세난이죠. 올해 중반쯤이죠. 2분기, 3분기 들어서 몇 번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또 설명드렸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오래 가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올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작년 6월, 8월쯤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때문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반기 8월이 지나고 역전세난해서 대책이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DSR 이런 일부 규제를 풀어주고 다시 대출 규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내 집 마련 하신다고 빌라를 사고 또 빌라에 들어가 살고 그러면서 다 아파트 청약을 받고 이 과정이 다시 한번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전세난이 이제 상당히 공포스럽게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공포 뒤에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 현재 상황은 물론 정부에서 역전세난 관련해서 소유주분들한테 상환을 해줘야 될 차익 부분 대출을 해주면서 그게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전세가 없다 이런 표현하는데 강남 전세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는 길게 가봐야 24년 1, 2월이면 전세난은 정리가 될 거다. 이 전세난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도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표현이에요. 세입자분들 전세금을 차액만큼 돌려줄 수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세요라는 게 사실은 이슈죠.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보통 50%, 70% 안에서 대부분 재건축이 아닌 이상은 책정이 돼 있는데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그게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가격도 하락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차익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21년도 하반기에 생긴 만기 상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차익이 사실 큰 거예요. 저희 알고 계시잖아요. 21년, 22년 1분기가 정점이었던 거. 그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2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빌라나 이런 일반 주택 또 아파트하고 좀 다른 주거 형태 가지신 분들은 더 힘들겠죠. 왜? 아파트는 그나마 50에서 70% 정도의 전세가가 책정이 됐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80% 90%도 매매가 대비 전세 월세가 책정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렵죠. 들어갈 때는 어찌됐건 내가 자금이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다 보니 빌라도 또 선택하셨을 건데 그러다 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집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 빌라가 3, 40%씩 폭락하다 보면 말 그대로 깡통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지금 역전세난은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지나고 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곳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받았고 지금 가계대출이 보면 6조에서 8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역전세난은 제가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 지나면 크게 문제 안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있었고 정점이었던 21년 하반기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갱신할 건 갱신해서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9월 늦어도 10월쯤에는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경기 상황도 그렇고 과일로를 걷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을 계속했었어요. 일단 인상은 끝났다. 이제 내려줄 일만 남은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이미 조성됐다라고 저는 보여요. 어느 방향으로 뭘 어떻게 갈지만 이제 잡고 가자라는 게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마음이 좀 급하죠. 한국은행보다는. 그래서 정부는 한 8월에라도 낮춰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8월에 금리 가능성 있다. 왜? 9월 달에 금통위가 안 열려요. 그러면 이제 8월 아니면 10월이거든요. 10월은 늦어요. 내년 총선인데 민심이 얼마나 들썩이겠어요.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2달 사이에 경기를 회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게 효과가 나오는 데는 한두 달 또 걸릴 거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대출을 해보면서 보면 1분기에 금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1분기에 5%대 중반에서 5% 후반, 심지어 6%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다 2분기에 갑자기 금리가 떨어졌어요. 경기 상황도 계속 하강 국면이었고, 뭐 수출도 마이너스였고, 경상수지도 마이너스였고, 그런데 이제 금융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뭐 은행에서 이자 장사를 해서 국민은 어려운데 금융권만 그 성과급 잔치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금리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심지어 뭐 1%에서 1.5% 가까이 떨어지면서 2분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4%대 초중반, 4%대 이하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설법인 기준으로 건물을 사신 분들이 4.5% 이하에도 사실 그 대출을 받으면서 10% 이상 인하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3분기까지 갔어요. 갑자기 추석 전후로 해서 그 파월 의장이 시장에 잔뜩 겁을 줬죠. 왜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안 내릴 수 있어요. 이런 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금리가 요동이 쳤어요. 심지어 국채금리 뭐 10년물 이런 것들이 5%를 넘어갔으니까. 그 한 달 정도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로 넘어오는 이 변곡점에서 금리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출 금리는 4%대 후반이었습니다. 저희 10월, 11월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4.7%, 4.8%의 변동금리로 약정을 받으셨고, 고정금리 하셨던 분들은 4.7% 정도 받았어요. 그 기준금리를 안 내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충분히 됐었어요. 이게 은행도 사실은 뭐 기준금리 3.5%하고인데 가상금리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금리가 낮춰줄 수 있는 인하폭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부에서 막 금융 카르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금리가 막 1%, 1.5%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미명하에 시장에서는 뭐 금리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금리를 그 기준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기에서 뭐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해봐야 4%대 초반, 내년 연말 넘어서 3%대 후반 금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정도. 그래봐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하돼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차는 1% 정도 내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막 금리 인하 하니까 기대치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는 없었어요. 완전히 그 부분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 대출 금리, 여신 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올 상반기에 주담대 금리가 뭐 상단이 6%, 7%라고 했는데 갑자기 2분기에 3%대 후반에 지금 그 주담대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금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지금 고려를 하실 건 금리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내년은 세금 규제 풀어주는 거, 그 다음 정책 규제 부분,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의 신이 예측했던 금리는 틀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기에 유튜브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저는 무릎 정도는 된 것 같으니 이 정도 가격이면 저 같으면 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표현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뭐 가격이 뭐 지하도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그럴까요? 상위 10%가 아닌 90% 국민들은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립 서비스를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지하로 가기는. 주택 가격이 50%가 떨어지면 은행도 부실이 생기고요. 개인도 파산하게 돼요. 은행들은 그 LTV 볼 때 50%, 60%로 해서 대출해줬잖아. 근데 그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집을 산 사람이 투자금을 까먹는 거는 둘째 치고 은행도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주택 대출해준 것만 1,000조가 넘잖아요.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면. 그게 부실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특히 주택 쪽 가격은 뭐 조정받아도 한 10%? 20% 내외 아닐까라고 판단해요. 1분기죠. 정말 많은 언론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뭐 50% 가까이 떨어집니다. 30-40% 떨어집니다.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50% 이상 떨어지면 이 은행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들 100% 내 돈 갖고 주택 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기본적으로 50%는 해주신단 말이에요. 신축 분양받으신 분들도 중도금 대출까지 받으셔서 50% 정도는 받으세요. 근데 그 가격이 50%가 떨어져 버리면 은행도 부실이 생겨요. 예를 들면 10억 주고 샀는데 그 집이 5억이 됐어. 문제는 근저당 설정이 5억이 아니고 6억이 돼요. 대부분 주택은 5억 빌려주면서 120% 설정하니까. 그럼 최소한 은행은 6억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산에 대해서 긴장하고 보고 있겠죠. 이자를 다행히 내고 있으면 버티시긴 하겠지만 그 집을 갖고 계신 분은 무슨 죄예요. 은행 대출 갖고 나면 내 자산이 0이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시장 논리로 봐도 30-40% 조정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됐지. 아무리 뭐 주택 가격이 요즘 비싸다고들 하시긴 하지만 이 정도는 무릎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가격이면 들어가도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고 또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하죠. 13대책인가요? 뭐 그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 풀어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연말까지 안 된 게 뭐 실거주물 폐지가 안 되면서 분양권 전매도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한다고 하면 1분기에 제 말 듣고 한 이 정도는 무릎인 것 같아서 집 사신 분 있어요. 저희 지인이에요. 후배입니다. 그분은 또 그 말 듣고 사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세요. 좀 올랐거든요. 한 10% 올랐나? 근데 조금 더 쉬어갈 거예요.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 이하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지금 오를 필요 없어요. 팔 때 오르면 돼요. 23년에 사셨으면 최소한 25년 말까지는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2년 되니까. 그래야 비과세 받잖아요. 빠르면 25년 2분기, 늦어도 25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은 올라줘야 됩니다. 왜? 입주할 만한 것들은 그때 어지간한 것들 입주가 끝납니다. 물론 강남에 뭐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하는 데 있죠. 그런데 27년, 28년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시장이고요. 워낙 비싸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시장은 25년 하반기에는 그 올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 떨어졌던 가격대보다는 회복해 주지 않겠어요? 올 초에 싼 가격에 사셨으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2년 뒤에 비과세 받으셔서 매각하시면 그게 투자입니다. 다시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가격이 살짝 반등했다에 대해서 아주 회의론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올라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리도 높고 경기도 안 좋고 시장 상황은 더더욱 안 좋고 공급 부족 얘기도 또 들고 나왔다가 그러다 특례 보금자리론 갖고 와서 또 했다가 뭐 주택 가격이 반등한다 이래가면서 건설사들 막 분양가 높은 분양가로 해서 분양받게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들하니까 다시 이제 조금 주택 시장이 좀 뭐 폭락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정은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상승폭이라고 하죠. 20, 30% 올랐던 거는 다시 내놓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은 10%에서 20%는 떨어져 줄 것 같다. 라는 데는 전 동의합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뭐 한 10%, 20% 좀 장기 조정을 갈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주택시장을 보는 관점이고요. 새로 그 부임하시는 국토부 장관이 또 올 초처럼 뭐 공급 부족 얘기를 들고 나와서 건설사나 시행사, PF 부실 이런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주택 경기를 부양하시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둔촌주공 입주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으신다고 하면 좋은 기회도 그 사이에 투자를 들어가실 수 있는 자산을 좀 늘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의 유튜브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들어주시고요. 또 그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정말 좋은 그 전문가 또 멋진 전문가가 되도록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